안녕하세요. 유니쌤 곽용호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지금 유니티 에디터를 실행을 했고요. 지금 계층 구조창에는 샘플 씬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바닥을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큐브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경우에처럼 에셋 폴더에 가서 머티리얼이라는 폴더를 하나 더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필요한 폴더들이나 필요한 에셋들을 각각의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관리를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그래서 머티리얼즈 폴더를 생성했고, 머티리얼즈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터보 메뉴를 띄울 거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안에 머티리얼즈라는 걸, 머티리얼을 실행을 해서 이름을 그라운드라고 이름을 주고, 머티리얼을, 자, 색상은 알베도 옆에 색상 파넬이 있습니다. 그러면 색상 창이 나오면 약간 약 땅색이 비슷한 색깔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생성된 머티리얼을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상태로 씬에 있는 그라운드 객지로 드래그해서 적용시켜주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재질이 그라운드 객지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게임 객체가 하나가 더 추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 씬 그리고 끝에 별표 표시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수정이 됐기 때문에 저장을 해라라는 뜻으로 에스터리스크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 마우스 클릭하고 Save Scene as 당연히 Scenes 폴더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any 테스트라는 이름을 주고 씬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계층 구조창에서 큐브 객체를 하나 더 생성하도록 할게요. 지금 큐브 객체를 생성을 해놓고 보면, 지금 그라운드의 절반이 지금 묻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 값을 0이 아니라 0.5 정도 주게 되면 그라운드하고 맞닿은 상태의 큐브가 위치를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당연히 얘도 머티리얼을 생성해 줄 수가 있는데 조금 아까 만든 그라운드라는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컨트롤 D 눌러주면 복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 이름을 자, 큐브라는 이름으로 변경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색상은 녹색 계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큐브를 머티리얼을 큐브 객지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자,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 속성 카테고리 중에 머티리얼즈라는 거에 엘리먼트 0하고 조금 전에 생성했던 큐브라는 머티리얼이 참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 큐브를 내가 Z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지금 생성할 경우에는 게임 객체 큐브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팝업 메뉴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얘는 어,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윈도우 탭을 누른 다음에 윈도우 탭에서 보면 메뉴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가 즉 단축키 컨트롤 6을 눌러주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명령어 실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메뉴를 클릭을 할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창이 하나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애니메이션을 지금 생성을 할 거냐? 당연히 크리에이트라는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자, 이제 말 그대로 이름을 주라는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같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얘도 필요하면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즈 폴더의 이름은 큐브 무브 또는 오브젝트 무브라고 줄게요. 오브젝트 무브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장자는 애니미라는 확장자를 갖게 되네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이 애니메이션 창에 보면 Add Property라는 버튼이 하나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dd Property를 눌러보면 지금 큐브 객체에서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의 목록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큐브 객체를 Z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확장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위치를 바꿔줄 거니까 포지션 속 카테고리를 플러스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왼쪽에 이렇게 큐브 객체의 포지션이라는 카테고리 속성 값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지금 이렇게 키가 지금 생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초 타임에 키가 두 개가 있고 0초 타임에 키가 두 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아까 만들어진 왼쪽에 큐브 포지션을 펼쳐보면 자, 여기 포지션.x가 있고 포지션 y, 포지션.z 즉 x, y, z 전체의 값을 줄 수도 있고 좌표, x좌표 또는 y좌표, z좌표 값만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z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5만큼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지금 0초에서 1초가 되는 지점에 거리가 즉 z값이 0에서 5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작을 녹화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 탭 바로 아래에 보면 빨간색으로 녹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녹화 버튼을 클릭해주고 포지션.z 값에 5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0에서 5까지 큐브 객체가 이동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멈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녹화된 거 얘를 스탑하고 애니메이션 창을 빠져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프로젝트 에셋 폴더에 애니메이션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보니까 큐브라는 하나의 자각형으로 아이콘이 되어 있는 게 하나 보여지죠. 자, 얘가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는 에셋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 무브, 아까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름을 오브젝트 무브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무브.애니메 하나 만들어져 있는 에셋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큐브라는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해서 보면 지금 제가 컴포넌트 확장된 거를 펼친 거를 접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터라는 거가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는 논으로 돼 있고 어플라이 투 모션 체크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 뭐 업데이트 모드, 컬링 모드, 자, 그리고 앞에 맨 아래는 머티리얼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애니메이션이 동작되어지는 거, 실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에서 5까지가 Z값으로 값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서 트랜스폼에 접어놓은 것을 펼쳐서 Z값을 보게 되면 계속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 애니메이션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오브젝트 무브 애니메이션 SS를 선택해서 인스펙터 창에 보면 루프 타임이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루프 타임 체크된 것을 해제하고 다시 플레이를 하여 보면 아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실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 타임은 반복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된다, 동작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큐브 객체를 선택을 해서 보면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에 apply root motion이라는 게 있어요. apply root motion. 자, 근데 지금 기본으로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체크를 할게요. 체크를 하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했을 때 큐브에 대한 부분 지금 아까 루프 타임 체크 안 했으니까 반복적으로 할 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할 거니까 루프 타임을 체크하고 자 그리고 다시 큐브 객체 선택해서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조금 아까 큐브 객체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인스펙터 창에 큐브 객체의 컴포넌트와 속성들을 지금 표시하게 한 이유는 지금 Z값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씬 뷰를 스크롤 아웃해서 조금 더 줌아웃 할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Z값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볼게요. 자, 0에서 5초까지 움직이고 다시 그 5초 지점에서 다시 5초 또 다시 두 번째 움직인 지점에서 다시 5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동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루트 모션은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트랜스폼을 즉 위치를 적용시켜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플라이 루트 모션이 체크가 아닌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 큐브 객체의 위치를 내가 변경 또는 수정해 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를 유니티에서 해봤는데, 자, 아까 지금 트랜스폼의 포지션,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폼의 로테이션 또는 트랜스폼의 스케일, 자, 이 컴포넌트의 이 프로퍼티들을 내가 바꿔줄 수도 있다. 또는 색상을 바꿔줄 수도 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들이 구현해낼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캐릭터일 경우에는 유니티 에셋 스토어에서 캐릭터 에셋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캐릭터 에셋에 애니메이션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 캐릭터에서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단순하게 지금 이런 큐브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물에 가까운 육면체잖아요. 근데 캐릭터 모델에다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캐릭터에 적용할 수 있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에셋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그 애니메이션 에셋 같은 경우에는 에셋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블렌더나 또는 맥스나 캐릭터나 이런 그래픽 소프트에서 모델링 작업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서 그 모델을 임포트하면서 애니메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믹사모어를 통해서도 애니메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의 가장
뭐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어떻게 움직일 건지,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유니티에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들을 좀 쉽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을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을 이해하는데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다 또는 뭐 지하철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하철이 올 동안에 우리는 좌석에 앉아 있거나 또는 서서 어, 대기하고 있죠.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버스나 또는 지하철이 오게 되면 걸어서 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지하철이 움직일 동안에는 서서 뭐 우리는 다른 동작을 하죠. 뭐 핸드폰을 보거나 또는 뭐 음악을 듣거나 또는 뭐 독서를 하거나 자, 그런 상태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걸어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약속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뛰어갈 거예요. 음. 자, 그리고 뛰어가다 보면 뭐 어떤 공사하는 엉덩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점프해서 건너뛸 수도 있고. 자, 이런 모든 걸어가고, 그 다음에 달리고, 그리고 점프하고, 그리고 어떤 모퉁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우회전을 할 수도 있고 좌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나쁘게 바닥에 어떤 다른 뭐 핸드폰을 보다가 길에 있는 뭐 돌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니메이션의 동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캐릭터에서 우리가 사람은 당연히 뼈 관절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리깅 애니메이션을 다른 캐릭터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리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지금 구현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아까 애니메이션즈 폴더에 보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는 거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게임 객체의 큐브를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이름은 큐브라는 게임 객체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자, 애니메이션즈 폴더의 큐브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해 보면, 자, 이와 같이 자, 애니메이터 창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자, any state가 뭐 엔트리, 엑시트, 그리고 오브젝트 무브라는 자, 애니메이션이 지금 내가 아까 뭐 오브젝트 무브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 내가 이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뭐 애니 스테이트 상태가 있고 엔트리 상태 그리고 엑시트 그리고 여기는 오브젝트 무브 상태. 이 오브젝트 무브를 선택해서 해보고 인스펙터 창에 보면 애니메이션, 모션이라는 속성에는 자, 아까 우리가 생성된 오브젝트 무브라는 애니메이션이 참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했을 때 바로 움직였던 애니메이션이 동작한 이유는 자, 애니메이션이 진입하는 이 엔트리 스테이트에서 바로 오브젝트 무브라는 스테이트로 전환을 바로 했기 때문에 얘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이 동작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수정해주고 관리해주는 거. 그게 이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자,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엔트리, 그 다음에 애니스테이트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지는데 엔트리는 애니메이션의 진입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니스테이트는 어떤 상태이든 전환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길에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자, 그랬을 경우에 자다가도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상태에 있든 다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구현할 때는 애니스테이트에서 전환을 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그 애니스테이트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게임에서는 적군이 플레이어한테 싸우다가 죽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애니스테이트에서 바로 죽는 스테이트 상태로 넘어가는 전환이 되는 것들을 구현을 할 때 애니스테이트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 그거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만 연습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의 어떤 구조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앞 믹사모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가져오고 모델을 또 믹사모에 업로드해서 리깅 작업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는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